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 배달앱을 도입해 최근 한 달가량 시범 운영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고객 주문이 누락되거나 결제가 되지 않는 등 오류가 잇따라 발생해 전면 도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창원시가 도입한 공공 배달앱 누비고를 열어봤습니다. 가맹점에 가입한 창원 지역 가게 3천여 개 가운데 배달이 가능한 분식 매장은 단 7곳. 배달이 가능한 곳보다 영업 준비로 나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영업 준비 중으로 뜨는 한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2달 전 가맹점에 등록했지만 공공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쓰는데 사실 대민처럼 많이 모르고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죠. 가맹점 직원과 함께 공공 배달앱으로 주문을 직접 넣어봤습니다. 매장 전산 관리기에선 주문이 사라지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잠시 뒤 매장 사정으로 주문이 취소됐다는 알림만 돌아옵니다. 접수를 하기도 전에 화면이 나가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못 받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창원시가 최근 한 달가량 시범 운영한 뒤 자체 점검한 결과 고객의 주문이 누락되거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가격 변동이 수정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오류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앱을 개발한 민간 운영사는 서버를 늘리고 금융기관과 결제 업무를 개선하는 등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해명합니다. 결제 같은 경우는 가맹점마다 저희가 카드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카드사 승인에 있어서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언제 되냐 이런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근데 완료가 되어서 지금 가능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업 추진 이후 2차례나 공공배달앱 도입을 연기한 창원시는 전면 도입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확인 절차를 거쳐서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정식 오픈하는 게 저희들 시의 입장도 그렇고 가맹점주 입장도 그렇고 소비자들이 사용하시기에도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 1년이 다 돼가도록 정식 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창원시 공공 배달앱. 민간 배달앱과 경쟁을 통해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애초 목표를 이루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직장과 학업 등을 이유로 경남을 떠난 순유출 인구가 함안군 전체 인구와 맞먹을 정도인데요. 40살을 기준으로 젊은 층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은 늘어나면서 경남의 인구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경남은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14,000명이 많았습니다. 2018년 이후 순유출 인구는 6만 명. 경남에서 가장 큰 군지역인 함안군 인구가 통째로 사라진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경남 전출입 인구 차이를 보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5년 동안은 2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순증가였습니다. 경남혁신도시 사업이 시작된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한 해 10,000명 이상 순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순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전출입 인구 구조에 있어서 특히 심각한 문제는 젊은 층의 유출이 많다는 점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고 출산 가능한 연령층이 줄어들면서 경남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1살부터 39살까지 2만 명이 순 감소했고 40살 이상은 6,500명이 순 증가했습니다. 전출 사유는 직장을 찾아서가 62%, 학업 31%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전출 인구가 찾아가는 곳은 수도권입니다. 지난해 순유출 14,000명 가운데 12,000명이 서울시와 경기도로 갔습니다. 경남의 출생 사망 인구 차이인 자연 감소는 소폭이지만 전출 감소 폭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의 순유출은 비수도권의 전반적인 현상으로 대전, 충북을 경계로 수도권은 순증가가, 비수도권은 순유출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시군은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사실상은
그 협력업체라든지 생산 라인을 사실 군부 지역이나 이런데 지역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경남은 10개 모든 군과 밀양시 11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사천과 통영시는 관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2,200억 원을 확보해 인구 유출을 막는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통영 섬마을 연화도에서 통영 시내로 나오는 아침 첫 배편이 없어지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육지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하거나 분교 학생들은 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통영에서 100길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연화도입니다. 섬에서 음식점을 하는 강순여 씨는 치과와 안과에 가기 위해 이틀 동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첫 배를 타고 가면 당일에 병원 2곳을 다녀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육지에서 하룻밤을 자야 합니다. 여객 선사 측이 경영 악화로 하루 3차례 배편 가운데 오전 8시 45분에 출발하는 첫 배편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이 치과 예약을 해놔가지고요. 이 통영에서 오는 배가 아침 배가 없으니까 우리 아침에 못 가거든요. 낮에 가야 이제 오늘 받고 내일 와야 되거든요. 이른 아침 육지로 나가는 첫 배편이 없어지다 보니 주민들이 육지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도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애초 연화도에서 통영항으로 가는 첫 배를 타면 오전 9시 45분쯤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 돌아오는 마지막 배까지 5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오전 11시 45분에 첫 배가 운항되면서 육지에 머무르는 시간은 불과 2시간여에 불과합니다. 장을 보기에도 빠듯한 시간입니다. 주민 16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65살 넘는 어르신들인데 육지에서 하룻밤 자고 와야 하는 부담에 병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다 병원에 가고 약 타러 가고 지금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갑니까 지금. 병원 아니면 지금 남한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다 병원 때문에 지금 살고 있지. 연화 분교의 수업에도 당장 차질이 생겼습니다. 방과후 교사가 섬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져 수업 시간이 2시간 줄었고 현장 체험 학습도 아예 중단됐습니다. 배편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학교 아이들이 통영이나 이 섬 밖으로 체험 활동을 나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집니다. 선사 측은 경영난이 계속될 경우 회사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당장에 바로 해결 가능한 방안은 저희도 조금 찾긴 힘들고.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두 차례만이라도 오전 일찍 배를 띄워줘도 불편이 많이 줄어든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균입니다. 현재 경남 해안으로 비구름대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특히나 동부 내륙과 남해안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는데요. 앞으로 늦은 오후까지 더 내리다 서서히 잦아들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총 강수량은 10에서 3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고요. 오늘은
낮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저녁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 김해와 창원, 통영이 25도, 고성과 거제, 의령과 밀양은 24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선선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비가 내리며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현재 거창과 산청이 21도, 함양과 합천 2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으로도 비구름이 가득합니다. 오후부터 동해남부 해상에는 바람도 강하고 물결도 최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맑은 하늘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아침 기온이 20도를 밑돌며 오늘보다 10도 이상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창원시 신촌동 현대 BNG 스틸 공장에서 60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11톤짜리 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A씨는 동료와 함께 코일 포장 작업을 하던 중 고무 받침대의 균형이 맞지 않아 코일이 갑자기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 한글박물관이 제576돌 한글날을 맞아 용비 어천과 원본 전체를 전시하는 특별전을 한글날인 9일부터 엽니다. 특별전 기간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용비 어천가 속 순 우리말 단어를 쉽게 볼 수 있는 전시회도 열립니다. 김해 한글박물관은 김해 출신 한글학자 이윤재 선생과 허웅 선생 등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의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서울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경남도의회 노치환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경남의 인구 10만 명당 심장질환 사망자는 36.3명으로 서울 25.4명보다 11명 많았고 뇌혈관 질환 사망자는 경남 21명, 서울 18.4명으로 2.6명 많았습니다. 노치환 의원은 경남은 응급의료센터가 멀어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기 때문이라며 닥터 헬기 운영과 119 특별 구급대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의 4년제 대학의 입학 정원이 지난 10년 사이 3,185명 감소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의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남의 4년제 대학은 지난 10년 사이 11개에서 10개로 한 곳 줄었으며 모집 인원도 16,613명에서 13,428명으로 3,185명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신입생 충원율은 10년 전 96.8%에서 85.4%로 11.5%포인트 떨어져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실은 지난 5년 동안 경남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3,400여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가해자 수는 전국 시도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 수는 지난 8월 기준 경남에 71명이며 1인당 담당 학교가 14개, 담당 학생 수는 5,2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